최근에 주택 가격들을 보면은 10억을 넘지 않는 아파트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넘어간 지가 훌쩍 지났고요. 그리고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심적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10억대를 넘어가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싼 집을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급 이상의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실수령액이 6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임원 가까이 되는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수령액이 600에 아이 2명을 키우면서 아이 교육을 하고 살아가기에 이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택 가격이 너무나 큰 폭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보면서 과연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내가 600만 원 넘게 고소득의 연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임성배 TV. 보는 거 댕댕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회 초년생의 분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부동산 개수를 늘리거나 또는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가능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 층들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 연령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20대 분들, 30대 분들 중에도 뭐 20억, 30억, 50억, 100억의 진짜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고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잘 활용을 한다면 정말 많은 부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연봉을 많이 받는 고소득의 연봉자들 또는 나이가 드신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에 제 나이도 44살이지만 이제 40대가 넘으신 분들, 뭐 50대 분들,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 돈을 모아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하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이 오른 이런 주택 가격을 보면서 용기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을 통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런 부를 빠르게 이루려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끌이라고 하는 기사들 많이 봤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전세를 끼고 영끌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플러스 전세금을 활용해가지고 미리 선점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최근에 3년 동안 폭등한 이런 부동산 시장을 잘 올라탔기 때문에 부의 가치를 상당히 많이 늘렸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을 내가 미리 갖지 못했던 것을 굉장히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장년층의 분들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무리한 투자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양 상가라든가 입지가 좋은 곳은 괜찮아요. 하지만 신도시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권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분양가를 다 주고 들어가게 됐을 때는 핵심적인 입지의 상가가 아니면은 굉장히 큰 손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3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 4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올 수 있다는 이런 달콤한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무리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본인이 모아놓았던 돈들을 모두 탕진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것들을 내가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부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제 사업의 실패를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최근에는 70억 자산가, 100억 자산가, 200억 자산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그리고 뭐 검증된 것은 없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작다고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무리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더욱이나 내가 부장, 차장 또는 임원인데
내가 연봉은 높아서 월 수령액이 600만 원 이상씩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가지고 전세를 사는데 내 직원들 같은 경우 나보다 아래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 과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해가지고 3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7억이 됐다. 5억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10억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그런 상위층의 차부장들 또는 임원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봉은 높지만 직원들보다 자산의 규모는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 분들, 뭐 2명, 3명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교육비를 너무나 많이 투입하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많은 소득이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돈이 많이 생겨서 비용의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돈을 사업을 통해서 많이 벌었지만 또는 대기업에 임원까지 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자녀들 교육비에 너무나 많은 지출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직장 생활이 계속 될지 알았던 거죠. 그리고 사업이 지속해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원한 직장은 없습니다. 사업 또한 내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잘 운영이 될 거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씩 많이 벌었을 때 이러한 돈들을 내가 모으고 소비 지출을 통해 가지고 자산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자금으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비라든가 쓰지 않아도 될 돈, 내가 사지 않아도 될 것들에 투자를 하면서 이제 자산의 규모를 늘리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잘못된 투자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투자를 하고 상가에 투자를 하고 위험성이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오피스에 투자를 하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아파트에 대한 투자는 그래도 안정성이 있는 투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라를 투자할 때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신축의 아파트로 변모될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의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달콤한 얘기들을 믿고 본인이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던 돈마저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공부해가지고 많은 부를 늘리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 영상들을 통해서 또는 기사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20대, 30대의 분들이 뭐 누구나 다 50억대 자산가, 50억 자산가라고 할 수도 없죠, 요새는. 100억 이상의 자산가. 이렇게 비춰지면서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나도 무언가 빨리 투자를 해야 되겠다, 어떤 부동산을 사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위험한 투자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한 번의 상가 투자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잃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으실 거예요. 상가 투자가 예전에는 대세였죠. 왜? 월세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직장을 그만둬도 나 대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구도였으니까.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그런 상가에 투자했던 분들 중에 실패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실사용하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상가를 투자하더라도 내가 무언가 월세를 주면서 다른 곳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 상가를 사가지고 내가 자영업을 영위한다면 이 행위는 올바른 투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월세를 받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가의 월세를 맞추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공실이 난다 하더라도 내가 대체할 수 있는 수요자가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월세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신도시에 무리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정해져 있고 그 지역의 입지가 나쁘지 않은 곳을 내가 선정할 수 있다면 수요는 늘 있습니다. 학군이 좋은 곳이라든가 지하철 역세권이라든가 편의시설이 좋은 곳이라든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누군가가 다 봤을 때 체계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아파트들은 선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을 내가 선정해서 올바른 투자,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세금을 절세하면서 부동산을 늘려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보는 눈, 그리고 부동산의 올바른 재테크 마인드를 정립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치를 함양했을 때 이제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들을 선택해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토지를 좀 더 공부하고 내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투자한 그런 경험을 바탕을 통해 가지고 주변의 전문가들과 연계해 가지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하고 분석하고 지방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을 제가 둘러보고 살펴보면은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또는 신축의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고 이제 처음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 내 집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 분들 또는 이제 중장년층의 분들이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비춰주고, 최근에 이제 30번 가까이 되는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부를 일구신 분들이 더 많이 생겨났죠. 그 이유는 그들이 투자를 잘해가지고 부를 일군 게 아니에요. 이미 사놨던 그런 부동산들이 운이 좋아서 가격이 오른 거죠. 임대차 3법 시행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IMF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예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다만 본인들이 핵심 가치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을 잘 선택해가지고 오랫동안 보유했거나, 아니면 운이 좋아서 최단기간에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자산의 가치가 10억 정도, 뭐는 5억 정도, 3억 정도, 1억 정도를 가지고도 갭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놨던 것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점프를 하면서 부동산의 이 시기적 흐름을 잘 탔던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1주택자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수를 늘리거나 다른 부동산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을 늘리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는 것은 좋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 화폐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공부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선행적으로 급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많고, 정말 부동산의 경험을 제가 20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돈을 벌었던 분들이 그 돈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파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부동산의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중과에 대한 유예, 그리고 앞으로의 취득세 완화, 이러한 규제 완화책들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가지고 빠르게 부동산을 늘리거나 취합하거나 자산의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생각은 맞지만은,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시기의 흐름을 좀 공부하는 타이밍으로 가져가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폭등기를 여러분들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부동산이 침체할지 조정받을지 또다시 상승할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올바른 재테크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다면 본인의 기준점들이 아마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 맞는 부동산들을 선점하고 내가 선택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게 올바른 재테크의 일환이 될 건데, 누군가의 말을 듣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찍어지는 그런 부동산을 내가 선택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시간을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시간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좋은 부동산, 올바른 부동산, 입지가 좋은 부동산,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부동산을 내가 선점했을 때 이 시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저기 지방에 아무도 보지 않는 나홀로 아파트에 평수도 작은, 누구도 보지 않는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 대비 효율성의 부동산 가치 상승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옆에 있는 누구는 부동산이 3채 있는데 5채 있는데 우리는 왜 한 채밖에 없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기회가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리고 종잣돈 이런 것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런 시기적인 타이밍을 내가 맞출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만약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이 만약에 높아진다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 가지고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의 수들이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선택 폭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흘러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구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더라, 누구는 뭐 부동산 몇 채를 가지고 있더라, 누구는 얼마를 벌었더라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올곧이 여러분들의 마인드 세팅을 통해 가지고 걸어가시고 그 과정 속에서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좀 더 심도 있게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에 돈 버신 분들, 부동산을 통해서 돈 버신 분들이 있으면 많은 교류를 하고 그분들하고 생각을 이제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의 간접적인, 직접 이제 체험한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터득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그런 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조언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 역시 그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을 만나면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플러스 알파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에 또 다른 기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늘 왔습니다. 하지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왔는지 지나갔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신경조차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런 기회들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의 능력을 지금 현재 높여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주변 사람들과 많이 비교하면서 섣불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변에 그렇게 실패한 사례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실패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선택을 할 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인드 세팅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